한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동경의 이름을 L1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경도 표시를 해볼게요. 그 동경끼리의 관계가 원점 대칭으로 그림이 그려지도록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L1을 이렇게 했다는 소리는 원점 대칭 시킬 거니까 L2를 어떻게 그린다고? 이렇게 3, 4번면 쪽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L2. 이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초선으로부터 얼만큼 회전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잖아. 이 L1의 이 회전각을 제가 세타1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예각처럼 보이게 세타1을 표시는 했지만 여러 번 돌다가 이 정도 온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일반각 개념으로. 그림만 이렇게 지금 표시를 세타1을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또 L2도요. 시초선으로부터 얼만큼 회전했는가 그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세타2라고 회전각을 불러볼게요. 세타2. 그러면 이 L1과 L2의 관계는 결국 그게 원점 대칭이라는 소리가 세타1과 세타2의 관계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관계식을 찾아보려고 해. L1, L2라는 이 두 개의 동경이 원점 대칭이다라는 이 소리를 세타1과 세타2에 대한 관계식으로 찾아보고 싶다. 그럼 어떤 관계식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말로는 세타1이 뭔지, 세타2가 뭔지 정확하게 결정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거는 결정돼. 이 두 개의 각의 차이가 어떤 특수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잘 봐. 내가 여기 있는 이 세타1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 시초선으로부터 현재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어떤 각 알파가 있어서 요게 요만큼의, 지금은 예각처럼 보이는데 그 예각을 알파라고 부르면 이 세타1이라고 하는 회전각은 알파와 동일할 수도 있지만 일반각 개념으로서 360도 곱하기 n이 추가로 붙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같은 방식으로 세타2도 비슷한 느낌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 현재 예각을 알파라고 불렀다면 이 알파가 어디와 똑같냐면 여기도 알파가 될 거 아니야? 대칭이니까. 맞지? 그럼 얘는 이 세타2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여기에서 알파만큼 더 같다. 그러면 이 X축 음의 방향에 대한 각을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360도 곱하기 M이라고 할게. M. 그리고 더하기 180도 한 번 더 가고 그리고 알파만큼 더 갔다. 이렇게. 저 표현이 납득이 됐어? 이 두 번째 표현 뭐 한 거라고? 그러니까 M 바퀴 돌고 180도 갔고 다시 거기서 알파만큼 더 간 거야. 이렇게 세타2를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N과 여기서 M은 정수예요. 정수. 그렇겠죠? 정수.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요. 요 알파가 뭔지 이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타1과 세타2의 관계가 원점 대칭이라는 이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관계식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알파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타1과 세타2의 관계는 뭐 해볼까? 빼서 알파를 날려보자. 날리면 따라서 세타2에서 세타1을 뺀 게 어떤 방식으로 항상 표현된다고? 빼면 360으로 묶었을 때 m 빼기 n 이렇게 해볼까? 그럼 360으로 묶었어. 곱하기 m 빼기 n도 그냥 하나의 무슨 수야? 정수. 하나의 정수잖아. 그냥 정수 이렇게 쓸게요. 정수 더하기 180도. 이런 관계로 표현되겠죠. 그냥 뺀 거예요. 저는 지금. 이해를 할 때 이렇게 하자는 거야. 세타1이라는 회전각과 세타2라고 하는 이 회전각의 합이 아니라 차이가 360의 정수배 더하기 그리고 180도의 관계라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180도일 수도 있고 180도 더하기 360일 수도 있고 180 더하기 720일 수도 있고 180 더하기 1080일 수도 있다. 그런 류 중에 하나의 값으로 이 차이라는 각이 계산되어야만 한다. 라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더 해보자.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 이번에도 내가 두 동경을 한번 내가 그려볼 건데 첫 번째 동경 L1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 L1. 막 그린 거야. 지금 저는 뭐 1사분면으로 하는 게 이제 그림상 이쁘니까 그냥 1사분면으로 표현한 거야. L1, L2를 제가 이렇게 포개해서 해볼게요. 포개해서 L2. 그럼 여전히 L1이라고 하는 동경을 나타내는 각 세타1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세타2도 있겠죠. L2를 나타내는 각. 자, 그럼 얘는 지금 제가 뭘 한 거냐면 두 동경이 아까는 원점 대칭인 두 동경이었죠? 이거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두 동경이 뭐 한다? 이런 걸 이제 일치한다라고 말을 보통을 해요.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단서가 있으면 그때 그 정보를 세타1 회전과 세타2 회전과 이 두 개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소리일까? 했을 때 자,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세타1이 요 예각 알파에 대하여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꼴로 표현이 될 거고
같은 방식으로 세타2도 표현하면은 회전한 바퀴수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360도 곱하기 m, 이거 m 바퀴 회전했다. 이렇게 더하기 알파 이렇게. 그럼 이 알파는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소리는 두 개의 또 뭐 해볼까? 차이를 봤을 때 따라서 세타2 마이너스 세타1 뭐가 된다고? 얘가 360도 곱하기 정수가 된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이 회전각의 차이가 360도일 수도 있고 720도일 수도 있고 1080도일 수도 있다. 그 차이를 계산했을 때 그런 숫자들 중에 하나라면 두 동경은 서로 일치한다 라는 이야기인 거야. 이해돼? 어디서 일치하느냐 그거는 알파에 따라 다르겠죠. 45도에서 일치하느냐 뭐 175도에서 일치하느냐 그건 알파가 결정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어디서 일치하느냐가 아니라 그냥 일치한다는 이 말 가지고는 이 두 개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라는 소리라고. 이해됐지? 자, 계속 가보자. 자, 그러면 두 동경을 이번에 그려볼 건데 이제 너도 할 수 있어. 이제 너도 할 수 있어. 봐봐. 이번엔 두 동경이 내가 Y축 대칭인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 그리고 그때도 세타1, 세타2 관계식 찾아보려고 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림 한번 그려줄게. 그림까지만 그려보고 너한테 한번 맡겨볼게. 한번 생각해봐. 세타1, 세타2 관계식 찾기. L1을 여기다 그려서 쳐봐. 이렇게 L1 이렇게 그렸어. 그럼 이제 Y축 대칭으로 그리려면은 L2를 이제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그치? L2. Y축 대칭 보이지? 이때도 뭐 L1을 나타내는 어떤 회전각 세타1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L2를 나타내는 이 회전각 얘도 세타2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때 이 세타1과 세타2의 관계를 식으로 이 노란색 식으로 찾아본다면 어떻게 얻어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이거는 이제 좀 생각할 시간 한번 줘볼게. 자, 아직 감을 못 잡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Y축 대칭까지 그럼 한번 해볼 테니까 그걸 가지고 X축 대칭이랑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Y축 대칭부터. 자, 일단 세타1을 하나 표현을 해봅시다. 똑같이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각 개념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몇 바퀴 회전했는지 몰라. n 바퀴 회전했다고 쳐. 곱하기 n 이렇게 곱하기 n. 그리고 0도와 360도 사이였던 얘가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알파 이런 게 더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 이랬을 때 세타2라고 하는 각은 동경이 그림처럼 Y축 대칭이라는 이야기는 요만큼의 예각이 알파면 대칭이니까 이만큼의 예각도 알파일 텐데, 이 세타2를 표현할 때에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n 바퀴를 회전을 시켜요. 지금 현재 10초선 위치에 동경이 와 있어요. n 바퀴. 그 다음에 거기서 우선은 반 바퀴만 더 돌릴까요? 반 바퀴만 더 돌리면 그거는 180도가 됐죠. 근데 아직 L2가 안 됐어요. L2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타만큼 더 가야 되거든요. 조심할 거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회전하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인데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알파를 이동을 시킨다고. 이해되지? 자, 이랬을 때 세타1과 세타2의 관계가 뭐냐 이거지. 자, 이 Y축 대칭이라는 말 가지고는 알파는 이 말에 포함된 말이 아니야. 그치? 알파는 그냥 이 특수한 위치 하나를 말해주는 거고, 그럼 이 알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식을 뭐 해줄까 이번에는? 더해주자는 거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타1 더하기 세타2는 360끼리 묶이는 거 빨리 묶어주면 360도 곱하기 정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더하기 18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각을 더했는데 그게 180도가 되거나 아니면 540도가 되거나 아니면 800도가 되거나 900도인가요? 900도가 되거나 한다면 그러면 그때의 두 동경은 Y축 대칭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됐으면 X축 대칭과 Y는 대칭도 한번 찾아보세요. X축 대칭으로 두 동경 그려볼게요. 그럼 제가 이 정도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걸 이제 L1, 이제 L2를 이렇게 그릴까요? 이제 L1을 나타내는 어떤 회전각이 있을 거고 L2를 나타내는 회전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L2를 나타내는 거 세타2,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세타1. 네. 자, 그러면은요, 세타1을 한번 표현을 해보시죠. 세타1이 요 예각을 알파라고 표현을 한다면 일반각 개념으로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이거는 지금 똑같이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세타2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두 가지 선택이 사실 가능해. 두 가지라는 건 좀 이따가 두 번째 방법도 알려줄 건데, 우선은 정방향으로 한번 해보면 요렇게 180도 한번 갈까요? 180도? 그리고 요거를 제가 알파라고 아까 이제 보고 있는 거니까 이 크기를, 그러면 일단은 n바퀴 가시고요. n바퀴. 조용히 n바퀴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하시죠. X축 음의 방향. 이거는 180도를 한 번 더 가야 되잖아. 180도 갔어. 그
그 다음에 요 둔각 정도로 보이시는 거 있죠? 요거를 또 갑니다. 둔각이 지금 뭐냐면 전체 180도에서 알파를 뺀 만큼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180도 빼기 알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 알파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타1과 세타2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고요. 알파를 어떻게 하면 이 두 개를 활용해서 없앨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여기는 플러스 알파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알파니까 이 두 개를 뭐 해보자고? 더 해보면은 알파가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써주면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뭐가 되겠어? 360을 묶으면 360 곱하기 정수. 근데 180, 180 이것도 360이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자고. 이것도 그냥 하나에 360 곱하기 1이잖아, 1. 그러니까 그냥 360 곱하기 정수. 이렇게 쓰면은 되겠죠. 되죠? 이 세타2의 일반각을 쓰실 때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n바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알파 같다라고 써서 이걸 쓸 때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처음부터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어차피 두 개 더하는 건 똑같은 일이야. 똑같이 해야 돼. y는 x 대칭인 것도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L1을 그려볼게요. L2를 그리기에 앞서 y는 x가 지금 안 보이니까 y는 x를 미리 하나 잡아놓고 가도록 합시다. y는 x는 이 x축하고 이루는 각이 몇 도죠? 45도죠.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그지? 45도 알고 있고. 요거를 기준으로, 이 보라돌이를 기준으로 L1을 데칼코마니 시킵니다. 이제 L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해볼게요. L1을 나타내는 각 세타1과 L2를 나타내는 각 세타2를 각각 표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세타1 똑같이 표현할 겁니다. 360도 곱하기 n. 지겹네요, 이제. 더하기 알파. 자, 세타2 해볼게요.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는 걸 지금 뭐로 보는 게 제일 좋겠어? 여기 이제 이 예각 있지? 그걸 알파라고 보는 게 제일 편리할 거야.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은 알파가 하나 더 있죠, 이 그림에. 어디? 대칭. 우리가 지금 대칭 보잖아, 대칭.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L2를 나타내는 각 세타2를 뭐라고 쓰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n바퀴 일단 회전시키고요. n바퀴 회전시키고요. 그 다음에 일단 어디까지 갈까? 90도까지 가자고. 90도까지 갔지. 근데 아직 그게 세타2 아니지? 빠꾸 뒤로 알파 다시 가니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자, 우리는 알파 관심 없습니다. 날립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 두 줄을 뭐 한다고요? 더한다고요. 따라서 세타1과 세타2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 합이 또 360도 곱하기 정수 그리고 더하기 90도 이렇게가 된다. 참 외우는 거 아니면 저도 못 해봐요. 저도 할 때마다 그냥 유도를 늘 계속 할 뿐이에요. 문제에서 이런 조건들, 두 동경이 문제에 있고 그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관계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연습을 시켜드린 거고 여기서 약간 이제 뭐 일반을 살짝만 시켜보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걸 꼭 안다고 해서 문제가 빨리 풀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보시죠. 여기 왼쪽과 이제 오른쪽 이 오른쪽에 공통인 게 있어. 다 대칭인데 뭘 기준으로 대칭이냐면 직선이잖아요, 직선.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한 경우에는 다 합이에요, 합. 그리고 그게 아니면 차를 보는 거예요. 여기 180도, Y축 대칭인데 180도, X축 대칭인데 없죠. 더하기 0이라고 할까요? 0. 여기는 Y는 X 대칭인데 이제 90도. 요건 좀 규칙이 안 보이니까 이건 지금 무시하더라도요. Y축 대칭인 것과 180도, Y는 X 대칭인 것과 90도. 관계가 사실은 어떤 게 있는 거냐면 몰라줘도 상관없지만 180도는 Y축이 지금 여기잖아. 이게 지금 90도거든. 그거의 2배야. 2배. 이거는 Y는 X가 이제 45도잖아. 그거의 2배야. 나중에 고난도 문제 막 네가 내신 막 킬러 문제까지 본다라고 치면 그런 걸 너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Y는 루트 3X. 이걸 기준으로 대칭일 때. 그럼 그때는 세타1과 세타2의 관계식은 어떻게 잡는가? 선대칭이네. 그럼 합을 보겠네. 이 새끼는 각이 몇 도지? 1대 루트 3? 뭐지 이거? 60도거든요? 그럼 여기가 바뀔 거예요. 120도로 바뀔 거예요, 아마 그러면.